당했을 때 이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또 민노총이 서울 시내 전 교통을 마비시키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걸 우리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지도를 따라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다시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핵무효! 탄핵무효! 오늘 귀하신 분이라 또 여기 계시는 모든 시설과 장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음식 이런 모든 지원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계신 분을 제가 직접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5,300만 국민을 깨우신 이 시대 영적 지도자, 더 이상 대한민국을 저 공사나 되는 걸 보고 볼 수는 없다. 전국을 다니시면서 5,300만 국민을 계몽하고 계신 이 시대 선지자, 이제 예수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내주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 국민혁명의 정신이며 한기총 대표를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는 광화문에서 기록적인 집회를 마치고 또 이 한남동을 지켜내기 위하여 제가 잠깐 이 자리에 들렸습니다. 오늘 그 광화문 집회는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가장 많이. 자, 이제 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인가, 그리고 공수처 이놈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내가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한번 토크로 네. 짧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공수처는 그 대통령을 조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해야 되죠. 네, 헌법학자 제1호죠. 네. 그리고 헌법학회 회장을 하셨죠. 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쓰신 그 책 가지고 네. 다 이 판검사가 다 된 놈들 아닙니까? 13년 동안 대한민국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승진시험 보는 사람들은 다 제 책을 한 권에서 3권 샀습니다. 그 쪽으로 네. 책 팔아서 돈 얼마 벌었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쓴 책으로 판검사가 된 놈들이 이 교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문제거든요. 네. 이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공수처는요, 이 형법상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런 것들은 조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자, 그런데 경찰들을 또 동원한다 그래. 경찰들. 예. 경찰들이 이제 이 대통령실을 습격한다 그래요. 경찰들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여러분 검찰하고
경찰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목사님. 아. 왜냐하면 검찰에서 경찰에 국가수사본부장의 핸드폰을 압수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가 경찰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공동수사본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법적 조직이 아니라 의무단체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지금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바람에 네. 검찰도 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검찰도 경찰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하고 협조해서 영장 발부를 뭐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참 불법인 것이 공수처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네. 경찰은 있지만 영장 발부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불법으로 대통령의 그 체포영장을 네. 발부받아서 불법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정말 나라의 헌정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죠. 예. 탄핵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명백하게 불법이 되는 것이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할 때 네. 두 가지 사유를 댔거든요. 첫째가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두 번째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탄핵 소추 의결을 했는데요. 네.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 있게 학자로서 양심을 놓고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77조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위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는 것이 내란은 폭동이 필요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직에 계시는데 대통령직을 다시 찬탈한다. 그건 논리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탄핵할 필요가 있냐고 말이죠. 전혀 없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냥 이석기 일당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이재명 같은 반란 세력이 대통령의 권한을 찬탈하려고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직을 찬탈한다. 스스로 논리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무조건 이재명이가 계엄이 선포되니까 이건 내란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다라고 정의를 내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 언론, 정치인들이 이재명의 말에 맹목하면서 굴복했단 말이죠, 목사님.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온 것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끄시는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또 의로운 분노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45% 이상 됐죠, 목사님? 네. 또 예컨대 지금 급기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를 빼는 것까지 그런 결과를 내게 만든 것이죠, 목사님. 혹시 예. 내가 실력을 한번 알아보려고 물어보는데 예. 헌법 13조 알아요? 예. 예? 예. 그 헌법 13조 한번 해석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제 보면 네. 이중처벌 금지란 말을 하는데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것은 뭔가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첫 번째는 부결됐습니다. 그렇지. 기억하시죠? 네. 탄핵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면 징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파면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회의에서 다시 탄핵을 의결했는데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탄핵을 해달라고 했는데 즉 파면 징계를 요구했는데 파면이 부결됐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동일한 사유 또는 유사한 사유로 다시 탄핵
심판 청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파면 징계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인데, 네. 예컨대 이 이재명 일당들은 다시 한번 파면 징계를 요구해서 이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헌법 정신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헌법재판소하고 예, 이재명하고 네, 저 좌파 정당인 그 민주당. 192석하고 합해가지고 예. 아니 내란의 말을 이 헌법재판소에서 뺐단 말이야. 내란죄를 뺐습니다. 뺐죠. 예. 아니 원래는 내란 수괴라고 했죠. 내란 수괴. 그렇습니다. 예. 내란 수괴로 윤석열을 탄핵을 했단 말이야.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했지요. 그렇죠. 예. 그럼 내란 수괴로 국회에서 탄핵을 했다면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네. 내란 수괴는 빼라고 네. 빼라고 이 저 민주당하고 이거 짝짝꿍 해가지고 내란을 뺐습니다, 목사님. 뺐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지금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 여쭙게요. 네.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를 다 뺐어요. 갈비를 뺐어. 뭐만 남지요? 맹물만 남지. 맹물만 남는 거죠. 그렇지. 헌법재판소에다가는 국회에서 내란 혐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청구를 했는데 의결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 가서는 내란죄를 뺐단 말이죠. 네. 갈비탕 시켰는데 갈비가 없어요. 남은 건 맹물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리적으로는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해서 각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논리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은요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개자식들이 말이야 나라를 말이야 이렇게 혼란시키고 이 추운 날씨에 말이야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이 새끼들이 국회의원들 맞아요? 싹 쓸어버려야 돼. 국회의원 네. 말씀하세요. 아니 몇 명만 남겨놓고 윤상현 의원이든지 몇 명 남기고 나머지는 다 국회의원들을 다 해임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 목사님 제가 여기 네. 우리 참석하신 애국 동지들 보니까요. 네. 여기는 다 스마트하고 네. 밝아요. 네. 오다 보니까 네. 칙칙하고 어. 침침해. 네. 근데 여기는 아주 밝고 아주 그 기쁨이 넘치고 말이죠. 아니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 오다 네. 보니까 50명 모였어. 50명 모여서 깽깽대고 난리야. 이 추운 날 계신 분들이 은혜가 다 충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50명은 보니까요 연단 쳐다보지도 않고 대가리를 다 쳐박고 앉았어.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다 언제 갑자기 또 젊은 애들로 다 바뀌었네 여기에. 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어. 솔직히 애국운동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니 내가 70이 넘었는데 뭐하러 하냐 말이야. 내가 애국운동을 목숨 걸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그러면 또 마이크를 바꿔서 목사님 한 번만 한 얘기만 하고 들어가려고요. 그렇지. 한마디만. 여기 2030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다 뭐 전부 다 네. 보니까 2030이야. 2030 보다 보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칙칙해 보여. 그럼 마누라 바꿔. 그럼 빨리 바꿔. 바꿀 수는 없고요. 하여튼 2030 보다 보니까 오늘 집에 가서 전 이제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가 있지만 분명히 좀 칙칙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박연미 여기 와 있어. 여기 지금 와 있어. 소리 다 듣고 있어 지금.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작전통 제1호 1사단장을 했고 1군단장을 했고 그리고 자유통부대 사단장을 하셨던 황준선 별 3개 3스타를 모시겠습니다.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1사단장 군단장 할 때 예. 북한 애들이 탈북해서 내려온 애들이 있어요? 네, 몇 명 있는데 네.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달라 그래요? 그 이제 상원실에다 불러다가 예. 합신조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제일 먹고 싶은 것 이야기해라 그러면 거의가 두 가지입니다. 뭐요? 통닭하고 라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통닭 라면이 없다는 거 아니야?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통닭하고 라면 먹고 싶어서 한국으로 온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34,000명이에요. 34,000명. 동의하십니까? 이제 날씨도 추우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지금요 이게 군대가 무너진 것 같아. 내가 볼 때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계엄령 선포했잖아요. 네. 선포했는데 별 3개짜리가 공수부대 총사령관이 이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개떡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뭐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야. 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 지금 체포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 지금 지휘하고 있잖아요. 예. 국방부 차관 이놈이 어제 뭔 말을 했냐? 우리는 명령을 해도 대통령이 명령해도 명령을 안 듣겠다. 이따위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국가 반역 아닙니까? 이거는 뭐 항명죄고 항명죄고 예.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예. 만약에 전시 같으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접결 처분이죠. 이야. 예. 지금요 이번에 사실은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드러난 진지가 3가지인데 뭐냐? 국회의원들 이것은 다 가짜란 것이 증명이 됐고, 맞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 군대 있잖아요. 군대 이것들이 아니 장군님이 군대 생활할 때는 정신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뭐, 아니 명령은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군대 정신이 예. 육사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육사에서 뭐 육사가 아니라 예. 군인의 기본적인 예. 그 뭐 자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이야 이 말을 안 듣겠다고 하는 이 뭐 무슨 뭐 수경사가 뭐 하는데요? 그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수도경비사령부의 제1임무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새끼들이 말이야 지금 항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예. 이놈들은요 이제는 최고의 권위가 국민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걸 이놈들은 완전히요 다 완전히 깜빵 집어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후배들한테 한번 제대로 교육 좀 한번 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지금도 따뜻한 방 안에서 있거나 다른 곳에서 이런 나라의 엄중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지난 5천년 역사를 보더라도 너무 안일하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많이 섰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6, 7위권의 가장 선진국, 여러분 전 세계에 가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런 안락함과 행복함과 편리함을 갖춘 도시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팔딱 뛰어서 나가지만은 찬물부터 서서히 데피면은
뜨거운 줄도 모르고 죽는 것처럼, 이런 개구리 정우군처럼 우리나라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불과 50년 전에 1975년도에 월남이 패망할 때, 당시에 월남 패망을 바라보면서 교민들을 한 분이라도 더 철수시키고자 애쓰다가 포로로 잡혀서 5년 동안 아주 포로 수용소에서 80kg의 체중을 40kg로 아주 망치면서도 거기서 조국을 위해 충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대용 장군입니다. 이분은 원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남이 망한 것은, 월남이 패망한 것은 군사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당시에 월남은 해군은 세계 4위, 공군은 세계 3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3년도에 파리 평화협상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하다는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떠나가면서 모든 무기들을 다 거기에 뒀습니다. 여러분, 월남군이 육군이 120만일 때 월명군은 불과 40만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데 왜 망했느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간첩들 때문에 망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거짓말에 너무 많이 속아서 이 거짓말 때문에 망했다. 세 번째는 데모 때문에 망했다. 네 번째는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저는 월남이 패망할 때보다 훨씬 더 우리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남이 패망할 때 간첩들, 그리고 간첩들에서 포섭된 그런 세력까지 다 합쳐봐야 9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월남 인구는 2천만이었습니다. 5%도 아니고 0.5%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에 야당 국회의원 중에 간첩이 얼마나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수십 명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재명한테 섰고 문재명한테 섰고 거기에 추종하고 종북, 북한의 지령을 받는 놈들입니다. 친북, 친중, 반미 세력들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40%입니다. 40%. 여러분,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우리나라 국민들 왜 그렇게 많이 속습니까? 광우병 사태 속았지 않습니까? 천안함, 세월호,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속습니까?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여러분, 지금도 저 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란은요, 현 정권을 뒤집는 것이 내란입니다. 여러분, 현 정권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에 왜 이렇게 속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벌써 각 분야별로 간첩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모든 암적인 존재들, 노조 포함해서 망할 대로 망했다고 봤지만은 우리 군대도 이렇게 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지금 14년, 15년 후배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요. 요번에 도대체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제대로 된 경력이 없는 놈들이에요. 제대로 지휘관도 못하고 참모도 못한 놈들을 문재인 정권 때부터
뽑아놓고 진급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나의 생명을 요구할 때는 하시라도 생명을 내놓는 게 군인입니다. 이것이 군인의 사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상명하복입니다. 여러분, 상급자의 지휘관의 명령에는 무조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리는데 안 하는 놈들, 이거 국가 반역자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나라를 바로잡으면 이놈들부터 전부 군법 회의에 넣고 각형에 쳐야 됩니다. 군을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론 보십시오. 민주노총, 언론 노조.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9년도에 마가렛 태처 수상이 영국병을 고치겠다고 79년에 취임한 지 1년 만에 가장 강성인 탄광노조를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의 세계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때는 우리나라는 자유통일이라든지 여러분 세계 G2 국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속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보다 더 유능하고 나보다 더 전문가한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은 듣지 않고 가장 쓰레기 같은 놈들만 모인 놈들이 국회가 지금 상권 분립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입법 독재, 입법 폭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을 모두 내란죄로 해서 국가 방위죄로 해서 다스려야만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 둘 또 손주까지 10명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분초를 다투어서 하는 것은 내 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거짓말에 섰고 간첩들에 섰고 데모에 섰고 노조에 섰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 문재인 정권 이재명 부정부패 얼마나 했습니까?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없습니까? 정과 사범의 파렴치범입니다. 이런 잡범한테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야당 후보를 만들고 말이 됩니까? 쓰레기 같은 국회 완전히 이번에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만 더 이 고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복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민 저항권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조선일보 기자하고 대담할 때에 국가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지만은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그것이 뭐냐? 국민 저항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예가 있는데 바로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학생의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뭔 일이 일어났냐? 모든 정부의 체제,
정부의 모든 기구, 장관 전체가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혁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벌써 2주 전부터 나는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선포한 국민 저항권을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는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헌법 위에 권위.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국민 저항 광화문 선언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국민 공약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헌법 제13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 둘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을 즉시 원상 복귀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인 것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으로 근본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 합법적으로 정당화했음을 선언한다. 넷째,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고 불법 선거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하며 3개월 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들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간첩에 의해 장악된 민주노총 및 언론 노조를 포함한 주사파 세력을 철저히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여덟째,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정중동하되 반국가 세력들은 즉시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아홉째,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계엄에 저항한 자들을 즉시 해임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에 충실한 자들로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열 번째, 거짓 성동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국가 언론과 유튜브를 제재할 것을 촉구합니다. 11번째, 국민들에게 무한 자유와 일상생활을 보장할 것을 선언한다. 마지막 12번째,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에 따라 우리 국민저항 광화문 본부는 위의 사항을 관철될 때까지 계속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이상 12가지에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저는 광화문의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지금 헌법 위의 권위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이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헌법 위에. 그럼 국민 저항권에 그 모든 주권은 누가 있냐?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죠?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이해되십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발언하신 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 보세요. 모든 국가의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헌법 위에 권위가 하나 더 있다 있는 거예요. 뭐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저항권. 이게 국민의 저항권이 2주일 전부터 이미 벌써 선포되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은 더 이상 이제 여기 안 가요. 답답한데 계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일부터 출근을 하십시오. 만약에 국민의
저항권에 이것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뭐야? 공수처? 니들 깜빵 갈 준비하고 있어. 최고의 권위는 국민 저항권이야. 만약에 경찰들도 덤비기만 하면 깜빵을 반드시 쳐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300명 다 깜빵에 쳐넣어야 되는 거야. 왜? 헌법 위의 권위야. 헌법 위의 권위. 이 헌법 위의 권위는 나는 강화문의 국민혁명 의장도 내가 그냥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공식 회의를 통하여 나는 강화문의 동의를 받고 이게 국민혁명 의장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이런 세상을 만든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호 교수를 내가 데리고 나왔는데, 자, 다른 말 하지 말고 지금 말이야. 예. 지금도 아직도 이동호, 자, 다시 한번 토크해 보겠어요. 북한 방송 들었어 안 들었어? 매일 들었죠. 지시 받았어 안 받았어? 네, 북한의 한민전 지시를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가르쳤어? 임종석하고 우상호한테 가르쳤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저기 오다 보니까 몇 마리 안 되는 저 민노총 애들이 예. 깽깽대고 있거든. 예, 예. 그게 다 네가 가르쳐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고. 알겠습니다. 쟤들한테 경고해. 얘들아, 내가 속아봐서 아는데 더 이상 속지 말고 빨리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와라.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보고, 지금 저는 조중동의 광고비를 1년에 40억을 냅니다. 40억.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자, 여기 떴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험해졌다. 지금 국가가 위험해졌어요? 안전해요? 위험해졌죠? 그럼 중간 구호를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중간 구호 시작.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